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UNT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장용석, 이정은 공동대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아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데요. 네. 정말 그 원앙 같은 사이입니다. 부부는 아니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예, 그 상속 계획에 관해서 요즘에 한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실제로 그럼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문제를 뭐 크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지난번에도 뭐 은행에서 한번 뭐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네. 왔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그 정보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또 한인들께서 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냥 예전에는 그냥 물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네. 법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생기시고, 또 경제공황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또 그런 어떤 또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많이 풀려서 이런 네. 것들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느껴지시는 그 한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즘 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10여 년 넘도록 꾸준히 재정 서비스를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 상속계획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이렇게 부쩍 상속계획에 관심이 늘어난 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재산 상황이 바뀌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시애틀에 사실 그 한인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늦었고, 네. 그래서 기존의 인구들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그 어떤 또 그 인구들 통해서 정말 그 보유 자산들이 그 증가된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이 이제 경기 침체에서 나오면서 내가 옛날에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런 것을 갖다 생각하기 힘든 것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위축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풀리면서 미뤘던 분들도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상황적으로 봐서 네. 그 많은 그 재산이 증가와 심리적으로 풀리시고 또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때가 이제 왔군요. 예. 네. 이 상속세에 관한 법의 내용도 이제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세율이 높아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상속세 법률이나 뭐 이렇게 바뀐 게 있는지,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상속세율은 그 연방 정부에서 매기는 세율이 있고 주정부에서 매기는 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정부 것만 보더라도 이제 거의 매년 바뀌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부시 행정부 때 한시법이 있었던 거 아마 그 선셋 펄러스라고 저희들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상속세율이 55%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보다 더 많은 거죠. 와. 굉장히 높은 대단하네요. 세율이기 때문에 네. 상속세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 상속세율을 낮춰가는 이제 네. 그런 정책들을 써갔고요. 그 10년 그 임시법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3년 동안에 그 35%까지 내려갔다가 네. 2012년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의 40%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속세를 그러면 뭐 누구에게나 그렇게 상속세 고유를 매기는 게 아니고 얼마를 재산이 그 상속
상속하는 재산의 어마운트가 얼마에 따라서 그것이 면제가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율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면세점 그러니까 exemption 어마운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사실 이 면세점이 60만 불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60만 불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매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60만 불 이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 가계의 그 경제 규모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제 2002년도에는 100만 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100만 불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2008년도에는 그것이 200만 불이 됐다가 2009년도에는 350만 불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가 2011년부터는 500만 불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534만 불이 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4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걱정이 덜컹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40% 상속세가 40%도 오면 이거 40%를 세금을 내 그럴 텐데 그렇죠. 예. 막상 이제 보니까 그 면제점이 점점 뭐 100만 불 뭐 하다 요즘은 534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34만 불 그 이하인 뭐 한 530만 불 하면 상속세 안 내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갖다 이제 저희가 그 500만 불 미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일단은 그 내가 금액을 갖다 내건 안 되든 간에 그걸 갖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준비를 해놨을 때는 내가 500만 불 미만에 예를 들어서 그 허용된 법안에서 내가 그런 것을 갖다가 준비를 했을 때는 상속세를 갖다가 안 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13년 이상 저에서 일을 해왔지만은 예. 그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상속을, 그러니까 500만 불 내가 재산이 미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500만 미만이면은 그럼 이제 그 500만 미만인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상속과 효과적으로 준비해야지, 네. 상속세라도 피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내가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집에서 유언장을 써야 되는지, 이제 무슨 내용 할지 할 때가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가 어떻게 재산을 갖다 나눠야 될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는 그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파이낸셜 플래닝인데 네. 먼저 저희 회사 같이 이런 그 파이낸셜 플래닝을 도와준 회사들과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서 계획을 다 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네. 서류를 갖다 준비하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윌이라든지 뭐 네. 트러스트라든지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계획을 네. 파이낸셜 플래닝 갖다가 다 끝나시고 나면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제 윌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셔야지만이 이제 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이 처음에 하는 그 어떤 상속 계획의 제일 먼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퍼센테이지만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그 40%가 넘는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런 전문가들과 좀 사전에 만나서 실제로 상속 계획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과 협의하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두 분은 상속 계획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네. 저희가 이제 13년 이제 넘게 이렇게 재정적인 상담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 이제 많은 경험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계획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것들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 통해서 그 상속 계획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막상 상속계획에 관심도 있고 이제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유언장 하나 쓰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네. 어떤 내용을 내가 해야 될 그렇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난감할 때가 되는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포맷도 갖고 있고 네. 어떤 내용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파이낸셜 플래닝 하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500만 불 미만인, 현재는 미만일지 몰라도 네. 장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경우에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네. 또 뭐 지금 내가 지금 부채는 얼마나가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 줄어들 빚인지 아니면 더 사업이 뭐 커지면서 더 늘어날 빚인지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그 계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플랜을 짜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드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좀 막연했던 것들을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준비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이 작성된 자료들을 검토하는 거,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도와주시겠네요. 예,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그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해서 네. 유언장이나 그 리빙스 트러스트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도와드려서 저희가 쓰는 이제 변호사님과 연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서류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검토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은 그 어떤 에디셔널 서비스로서 저희 클라이언트에게 도와드리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전문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그를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는 잘 돼 있긴 하겠지만은 그 검토할 때 사실 못하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파이낸셜 플래닝도 해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들과 이렇게 서류를 다 했을 때도 같이 저희가 팀이 되어서 모든 서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랭귀지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 유언장이라든지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플랜을 세우고서 그 변호사들님께 의뢰해서 이제 법적 서류를 준비할 때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법적 효력이 또 다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네. 같이 저희가 다 함께 이렇게 서류를 검토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냥 그 전문적인 용어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도 걸리고. 어떤 네. 거를 어떻게 해드릴지 사실 감 잡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그런 플래닝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하면은 변호사도 많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더 정확한 트러스트라든지 유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CPA인가요? 회계사도 좀 계획에 참여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한인분들이 현재도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실 테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재 갖고 계신 사업자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갖고 계신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상속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고 자녀분한테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체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구입 가격, 현재 가치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그 매년 올라가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회계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 전문가가 있을 텐데 그분들과 이렇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중간 역할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회계사님들하고도 이제 많은 협력해서 이렇게 한 일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계사님하고 같이 직접 상의해서 그 내용들을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은 뭐 돈 적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미 18살부터 유언장을 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한국 분들은 나이가 들으신 분들도 그 유언장 쓰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 분? 맞습니다. 네. 정서적으로 좀 네. 거부하시는 분들도 그죠? 분명히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내가 죽은 후에 갑자기 죽은 후에 네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 쓰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 갖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언장하고요, 리빙 트러스트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가 또 모두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실질적으로 유언장이나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네. 구분이 거의 이제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많은 그 부분을 갖다 똑같이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언장은 뭐 아시다시피 내가 사망한 후에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제 어떤 기록을 하는 일단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누가 뭐 A, B, C가 뭐 재산을 가져간다는 간단한 서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도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유언장에 지시된 대로 재산을 갖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러스트로 옮겨놓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리빙 트러스트랑 윌이랑 같이 사용될 수도 있어서 어쩔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계획을 갖다가 설립할 때 네. 리빙 트러스트를 먼저 설립하고 유언장은 이제 폴 오버 윌이라 그래서 유언장을 갖다 만들어서 트러스트로 재산을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네. 유언장이 있고 또 리빙 트러스트를 갖다가 나중에 그것을 설립할 수도 있고 해서 두 개를 갖다 이제 같이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가장 큰 이제 어떤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면은 프로베이시라 그래서 네. 내 재산을 분배하는데 주마다 가격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워싱턴주는 프로베이트라 해서 비용 절차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이긴 한데요. 네. 유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문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알려줄 수 있고 퍼블릭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서이긴 한데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거로 재산을 갖다 넘겼을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족끼리 네. 재산을 갖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유언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퍼블릭 서류고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한 문서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프로베이시라 그래서 주정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다가 유언장은 있을 때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나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이용한다는 말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생명보험을 받을 때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한인들은 재산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이 대부분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보다는 네. 부동산처럼 바로 현금화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자산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무슨 애뉴이티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은퇴자금 뭐 이런 네. 것들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죠.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경우는 사실 캐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금 낼 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는 사실은 부동산으로 받지 않거든요. 네. 캐시로 받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상속세는 이제 상속해야 되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9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현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그것도 40%가 넘는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그러네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제값을 못 받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러스트 같은데 뭐 부동산이 이미 다 들어가 있으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경우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생명보험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은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주로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100만 불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00만 불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200만 불이 있었다면 생명보험 나온 금액 100만 불까지도 포함이 돼서 상속 재산이 3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은 없지만 예, 그렇죠. 전체 받을 때 합산된. 네. 받을 때 그 세금은 없습니다만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캐시를 준비하되 네. 기왕이면 그것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것도 지혜겠네요. 예. 이 재정 전문가 만나서 네네. 그런 걸 또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보험을 갖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때 네. 내가 이게 상속의 목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없을 때 그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을 주려는지 이제 그 목적을 갖다가 이제 구분하시면은 정확히 셋업할 수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속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을 들긴 드시는데 그 주인을 갖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트러스트로 뽑아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3자가 네. 제3자가 주인을 갖다가 돌려놓으시게 되면은 내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갖다가 내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상속에 어떤 캐시를 준비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잘못 드시는 경우는 그게 재산에 포함될 때는 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을 갖다 정확히 잘 할 수 있는 기관이랑 함께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정확하신 예.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UNT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도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하시는지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보험회사들과 다 직접 연결됐기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는 우리 고객들의 가장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가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셋업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저희가 보험을 들여드려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죽고 나서 상속하는 게 중요한 얘기지만 이렇게 어떨 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세금을 갖다가 내지 않고 세금을 갖다 절세하면서 나한테 또 인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네. 상속은 상속이시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컴을 갖다 내가 받는데 거기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나한테 효과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효과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속도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살아있을 때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효과적으로 자녀들 주는 방법을 함께 항상 이제 연구해 보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물어볼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우리 재정 관리 측면에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 상담이 가능합니다. UNT 캐피탈 매니지먼트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 사무실은 206-525-1212번이고요. 네. 제 개인적인 셀폰은 425-359-5799 장용석에게 전해주시면 되겠고. 네, 저는 이정훈이고요. 오피스 넘버 똑같습니다. 206-525-1212고요. 그리고 저는 206-769-7362입니다. 네. 대표 전화 206-525-1212 라디오 한곡 뒷자리 번호가 많네요. 525-1212입니다. 자, 오늘 재정관리 정보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UNT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장영석 사장, 이정훈 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